그럼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기 하나는 여쭤보지는 마세요. 그냥 여쭤보지는 마세요. 아는 게 없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경매 때문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거기에 써 있는 거 이상 안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아, 제가 뭐 써져 있었어요? 법원에서 올려놓은 아. 읽어보시면 아니, 계속 이상 저희가 뭐 알려드릴 계속 계실 건가 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있는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그 보증금하고 네네. 월세가 유지가 되면 그대로 있는데 안 그러면 굳이 여기 있습니다. 아,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으시다. 지금보다 금액이 좀 조정이 되면 있으실 이유는 없다는 이유 없으시고. 그럼 월세는 계속 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월세 계속 내고 계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1500세대인 광교 한신 슈플러스 아파트 정문 쪽인데요. 뒤에 보이시는 5층 건물이 바로 본 목적물입니다. 토지가 145제곱이고요. 건물은 480제곱이에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고 가격은 놀라지 마십시오. 감정가가 8억 초반이고요. 지금은 1회 유찰돼서 5억 중반에 진행 중입니다. 건물 앞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를 쌓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트렌드 옥션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첫 단계가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실천? 그것보다 내가 목표한 것을 매일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두고 매일매일 다짐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목표를 보면서 다짐을 하다 보면요,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번아웃이 오거나 멘탈이 흔들릴 때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목표를 적어서 학원에 붙이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목표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건물주를 적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물주에 건물주를 하는데 엄두가 안 나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검토해 볼 물건은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주변으로 배우 세대가 12,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인근에 초중고랑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송도로, 그리고 위쪽으로는 검단 신도시까지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죠. 인근 시청역으로 GTX가 개통이 되면 여의도와 서울역까지도 아주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남들이 움츠려드는 겨울인데요. 트렌드 옥션의 낙찰반 수업은 계속 진행되니까요, 케어받는 실전 경매 수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깥이 좀 소란스러워요. 아파트 단지 앞 대로라서 지금 버스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체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아마 1층일 것 같고 화장실인 것 같아요. 아마 저 공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 넣어서 한번 용도 변경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계량기 상태가 잘 보이진 않는데, 네, 화장실 내고 안녕하세요. 4층 가세요? 아니요. 저희 건물 좀 보러 왔어요. 네. 건물 보러 왔다고. 네. 누수 있어서 설비하러 오신 거죠? 네. 아, 네. 사장님 어디 몇 층? 아니, 저는 여기 건물에 사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건물을 좀 보러 왔다고요. 아, 예. 위에 지금 주인분 계세요? 네. 주인 되시는 분 계세요? 그 일다가 됐고요. 네. 학생. 학생이에요? 학생이 문 열어줘가지고 일해요. 아, 학생이 문 열어줘서 일하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르신 계신가요? 어르신 아무도 안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화장실이 2칸인가요? 화장실이 1개예요? 네, 1개예요. 화장실 1개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주차장일 것 같아요. 여기가 주차장일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네, 시멘트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요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조금
한번 저희 건축하시는 분 모셔놓고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털어내면 충분히 주차장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경매 때문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거기에 써 있는 거 이상 안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아, 제가 뭐 써져 있었어요? 법원에서 올려놓고 아. 그 읽어보시면 아니, 계속 이상 저희가 뭐 알려드릴 계속 계실 건가 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있는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그 보증금하고 네네. 월세가 유지가 되면 그대로 있는데 안 그러면 굳이 여기 있습니다. 아,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으시다. 지금보다 금액이 좀 조정이 되면 있으실 이유는 없다는 얘기 없으시고. 그럼 월세는 계속 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월세 계속 내고 계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을 위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고요. 해당 건물은 1, 2층은 근생, 3, 4, 5층은 다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축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들까요? 평당 500 정도만 계산을 해도 건축비만 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액인 5억은 토지 가격도 채 되지 않는 가격이죠. 권리분석상 인수할 선순위 권리는 없습니다만 3명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 보증금이 있습니다. 두 분의 상가 임차인은 권리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없지만 한 명의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인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미상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물건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쪽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 보시면 이 임차인에 대한 조사가 된 사람만이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경쟁으로 보다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미상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방법들도 저희는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경쟁을 피해서 경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1500세대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빌라랑 신비마을 아파트가 또 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중학교 쪽으로 이제 빌라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지하철이 궁금하죠. 지하철은 인천터미널역.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인천시청역 쪽으로 이제 GTX가 지나가긴 할 건데, 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닐 것 같아요. 터미널역에서 뭐 못 걸을 거리는 아닙니다. 1.2km이기 때문에 못 걸을 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걷기를 살짝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건물 바로 옆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그리고 주변으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제가 시세를 좀 찍어봤더니 전세가 97제곱미터 정도 되면 1억 8천 정도가 돼요. 근데 전부 다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우리도 낙찰받고 나면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하긴 하겠죠. 근데 1억 8천은 조금 비싼 것 같고, 근데 주변에 마땅히 비교할 만한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산했을 때 1억 3천 정도면 아주 무난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3룸인지 2룸인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평수가 이제 92제곱미터다 보니까 아마 3룸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3룸 기준으로 수익률이랑 이런 걸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상가는 상층부 같은 경우는 평당 25,000원 정도,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우리 물건지압 대로변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은 아니라서 임대료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1층 임대료를 5만원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고, 2층 사무실은 25,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평당. 그렇게 되면 계산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시작가가 5억 6천이란 말이에요. 낙찰을 6억에 받았다. 가정을 하면 대출 4억 2천.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내 돈 얼마 들어가죠? 1억 8천. 그리고 3개의 다가구가 있잖아요. 3개의 가구가 있는데 1개 가구를 먼저 전세를 뺄 거예요. 전세 1억 3천. 물론 주변 시세는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한 거는 몇 개만 조사를 한 거예요. 전세 1억 3천을 주면 내 돈 1억 8천을 회수를 할게요. 그러면 내 돈은 5천만 원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2칸이 있죠. 전세 놓을 수 있는 2칸. 전세를 또 놓습니다. 1억 3천 2개니까 2억 6천. 그러면 이 2억 6천으로 대출 4억 2천을 상환시킵니다. 남은 대출금이 얼마죠? 남은 대출금은 1억 6천. 대출이자는 70만 원. 여기까지가 우리가 위에 있는 집들만 팔았을 때예요. 우리 밑에 상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2층 상가
평당 25,000원 정도를 책정을 하면 약 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상가 월세를. 보증금 얼마? 네, 보증금은 약 700 정도. 1000에 70. 그러면 우리 대출이자 70만 원으로 매달 내는 거 해결됐죠. 그리고 보증금 700만 원 회수했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얼마 돼요? 그러면 4,300. 우리 아직 1층 상가 계산 안 했어요. 1층 상가. 1층 상가는 평당 5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약 150만 원 정도가 가능해 보여요. 보증금은 약 1,500. 매달 150만 원이 이제 순소득으로 남죠. 그리고 1,500만 원 회수를 하면 그러면 우리 얼마 들어가요? 2,800만 원. 뭐 취득세 이런 건 계산 안 할게요. 그러면 내 돈 2,800만 원 넣고 매달 150만 원이 생긴다고요. 우리 물론 아까 전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들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얼마였더라? 5천 정도는 돌려줘야 됩니다. 5천 정도가 추가가 되겠죠. 근데 이 5천이 우리가 다 안 돌려줘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 쫓겨나가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 월세를 대부분 안 냅니다. 내가 정말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다 물어줘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월세를 안 내서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2,200만 원이 물어야 되는 돈이다. 반 정도는 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150만 원을 매달 소득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금 5천만 원입니다.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그냥 현 상태로 어느 정도의 손만 좀 태우면 이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을 가지고 부동산에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건물이잖아요. 이거를 아예 근생 건물로 바꾸면 어때요? 주택은 없고요. 5층이기 때문에 엘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엘베 넣고 안에 털어내고 주택분을 털어내고 옥상 엘베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 근생 건물로 매도. 오늘 보신 물건은요 5층짜리 상가주택이에요. 현황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대로변에 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바꾸는 건 주차장의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로변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고 전체를 화사한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면 어떨까요? 변하지 않는 땅의 가치에 노후된 건물의 옷을 갈아입힘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주담대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도 시작이 되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폭등장과 폭락장을 거듭하면서 과연 누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벼락거지에서 폭망한 영끌까지 시기를 제대로 알고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공부하셔서 여러분들과 모두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트렌드 옥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